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3학년 여러분. 저는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다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겠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2학기 교과서 24쪽입니다. 네, 문학 시대의 거울이라고 크게 써 있고요. 생각 깨우기 보면 100년 뒤에 개봉할 기억 상자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물건을 넣는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이 잠시 어떤 것이 좋을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 나와 있네요. 그죠? 스마트폰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요즘 손에서 떼지 않고 뗄 수 없는, 손에서 뗄 수 없는 어떤 정말 유용한 물건 중에 하나죠. 또 CD가 있는데 여기 음표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이라든지 가수를 알면 이 시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노랫말이나 이런 거 가사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여기 여권을 봤을 때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오가는 그런 여행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다른 훗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되겠죠. 또 뭐 아주 소소하게는 우리 가족 사진 같은 것을 넣어둬도 100년 뒤에 개봉할 기억상자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면들을 그 사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 또는 인물들 간의 관계 또는 어떤 사건이나 소재 같은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면 작품 감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라든지 그 시대상을 알고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창작 의도라는 작가의 어떤 의도도 알 수가 있을 테고 또 현재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네, 현재적인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아주 좋은 시인데요. 그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이런 문자를 지금 쓰고 있나 봐요.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해서 내일 영화는 같이 못 볼 것 같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이는 건데 나만 못 가게 되어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너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친구에게 미안해.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막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댁에 가야 돼서 이 영화와 친구들의 만남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쵸? 가족 행사나 가족 모임 때문에 친구들의 모임을 이렇게 잠시 접어두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겠죠? 네,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세요. 밑에. 네, 혜진이에게 왜 고백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석이도 혜진이를 좋아하더라고. 우정을 지켜야지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랑보다는 우정을 택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정을 택했다고 하지만 또 사랑에 있어서는 또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웠겠다. 또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그런 감정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때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봐주세요. 네,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돼 있고요.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네, 부제는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있어요. 네, 이 시는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이 시가 나왔었어요. 교과서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작품이 굉장히 많이 실리지만 그때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었어. 전국 공통 국어국 교과서 하나. 그러니까 작품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어 교과서다 보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 그런 작품 위주로 되게 많이 실렸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작품이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좀 파격적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는 수행평가로 암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시를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뜻깊은 작품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읽으시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시는요, 일단 1988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선생님이 암송하기 좋았던 이유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뭐뭐겠는가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했던 그런 노동자의 아픈 그런 현실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1970년에서 80년대가요 산업화 시기예요.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이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서 서울이라든지 도시에 올라와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올라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보편적인 슬픔, 보편적인 상실감, 보편적인 감정을 잘 노래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한번 쭉 감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작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네, 감상 한번 잘 해보셨나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슬픈 느낌, 아주 단순하게는 슬픈 느낌이 조금 느껴지고 어떤 것들을 계속 잃어가는 상실감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고
또 이 사람이 뭔가 그리운 사람도 있고 또 사랑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있다는 것.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지금 잘 감상을 하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필기 준비해 주시고요. 1행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외로움. 선생님이랑 지금 네모를 몇 개 그려볼 거예요. 네, 네모. 이 네모는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 또는 소중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모르겠는가 여기에도 한번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나는 이런 수사법을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설의법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의문형으로 끝난다고 설의법이 아니고요. 뻔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정너야. 답이 정해져 있어. 지금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식으로. 왜? 이러한 감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뻔한 대답이 있는데 묻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의법의 특징은 말하는 이가 이런 감정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2행 갈게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은 이별했습니다. 너와 이별했어.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요. 눈 쌓인 골목길 지금 여기 사퍼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느낌을 이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쌓인 골목길은 굉장히 하얗고 이렇게 눈부신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요. 지금 눈 쌓인 골목길이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았어. 아주 행복했어. 그러면 눈 쌓인 골목길이 굉장히 포근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졌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 지금 외로움이 있습니다. 헤어졌어요. 이별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눈 쌓인 골목길이 새파랗게 보여요. 우리가 원래 좀 파란색이 좀 우울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우울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말하는 이가 더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색채 대비를 통해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네, 그럼 두 번째 감정 나왔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두 점을 치는 소리.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 7, 80년대에는요.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점을 치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두 점을 쳤다는 거는요. 새벽 2시를 가리켜요. 새벽 2시.
라고 지금 집에 들어가라고 통금 시간 그게 울리면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방범대원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테고, 이 시대적인 어떤 두려움, 어떤 제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네,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또는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사람이 듣는 소리는요, 통금 소리, 어떤 나를 제재하고 억압하는 그런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메밀묵 사려 소리도 있어요. 네. 일단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공장이 많이 생기고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던 그런 시대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던 그런 시대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또 7, 80년대의 산업화 시기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는 거를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쓸쓸하고 좀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청각적인 심상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네, 그리움이라는 감정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거는요, 고향을 떠나와 있다. 고향을 떠나 있고, 또 지금 당장 고향을 갈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네.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운 대상을 이렇게 집 앞 마당에 있을 만한 집의 마당에 있을 만한 감나무, 그리고 감나무에 이렇게 까치밥으로 하나 남아 있을 감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겨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까치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하나 남겨놓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빨간 감, 또 바람소리, 이렇게 새빨간 감이라는 거, 시각적인 어떤 느낌, 바람소리는 청각적인 느낌, 이렇게 감각적인 느낌으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운 대상을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선생님이 어릴 때 읽었을 때는 좀 파격적이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네, 일단 감정 나왔죠. 네, 소중한 감정, 인간적인 감정. 네,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네, 이건 어때? 감각 중에서 촉각이죠. 촉각. 그래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너랑 나랑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그 다음에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네, 이렇게 우리 사랑을 나누었고 정말 뜨겁게,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헤어졌네. 그래서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을 울음소리로 표현을 했잖아요. 청각적인 어떤 심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한테. 이 가난이라는 거 뭐예요?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간적인 감정들을 버려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런 처지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게끔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번 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원한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